특히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제일 궁금하신 것부터 하시면 돼요. 예, 제일 궁금한 것부터.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잘 모르겠다. 그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선배 학부모님들 중에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밴드에 그 유튜브로만 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 이투스 밴드라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요쪽이 있군요. 요쪽에 이투스 밴드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유튜브 댓글도 되고 이투스 밴드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그 질문을 하려다 보면 또 뭘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뭘 알아야 질문할 수 있고, 모르면 질문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꺼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뭐부터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일 궁금하신 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겠다. 그건 아닐 거고 궁금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그 부탁을 드리면 궁금한 걸 써보세요. 궁금한 걸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걸 써서 보시고, 이렇게 써서 요거를 궁금한데 요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알아보는 거를 나름대로 해보다가 이제 밴드에 질문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학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는 도대체 내신이 얼마여야 가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고, 거기 가려면 정시로 몇 개 틀려야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대학을 가는 좀 쉬운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궁금한 거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1. 야, 너 틀렸어. 내가 궁금해하는 건 넌 몰랐어. 2.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죠. 이거 처음이니까 천천히 제가 이제 이런 거 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방법, 이런 고민이 하나 정도는 막 이렇게 겹치는 게 좀 있다. 야, 너 전문가라더니 전문가 아닌데? 뭐, 야, 이게 전문가 아니네.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이라고 하면 제가 또 삐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예, 이게, 이 고민들을 제가 좀 전에 적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런 고민이, 그러니까 고민은 추상적인 거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 넓은 거에 출발하는 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진짜 뭐 어마무시한 게 크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걸 좀 구체화를 시켜서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되게 뿌듯했거든요, 오늘. 그게 뭐냐면, 자, 이건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것만 딱 강조가 됐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연하게 됐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 이 고민이 되려면, 그러니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불안만 하거든요.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하면 못 갈 것 같고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신은 얼마지? 또는 과목별로는 어떻게 분포돼 있지? 이거부터 챙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챙겨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딜 갈 수 있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신은 얼마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 내신은 얼마지? 그리고 과목별로는 어떻게 돼 있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고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를 해보시란 말이죠. 그걸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머릿속에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만지고 점점 더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내신은 얼마나 되지? 그리고 과목별로는 어떻게 되지? 이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어딘가 해놓은 게 있나?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고3 지금 막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고3 원서 쓰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좀 더 뼈저리게 잘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와 싸우시든지 뭐 뭘 하시든지 간에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뭐 뭘 매겨가지고 하시든지 싸우셔서 쟁취하시든지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을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들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선배 학부모님들께서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막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써놓는 거. 그래서 활동을, 동아리는 뭘 했지? 1학년 1학기 때 뭘 했지? 뭐 또는 2학년 1학기 때 뭘 했지? 1학년 2학기 때 뭘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준비 상황은 어떻지? 지금 모의고사는 어떻지? 김미라님 그 남편분 저도 반가워요. 같이 해요. 자, 그래서 수능의 준비 상황은 그리고 뭐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두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같이 정리를 안 하시면 그냥 막연함에서 계속 불안감만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더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는 진로와 희망은 있는가?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입시가 학종으로 대표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이가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로와 희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진로와 희망은 있는가라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아이와 얘기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거 이렇게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이나 학과는 있는가? 목표 대학이나 학과가 없다면 그거를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학과가 꼭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목표 대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목표 대학이나 학과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수능으로 가더라도 그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목표 대학이나 학과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없으면 동기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의 현재의 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게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 학부모님들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 챗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챗을 보면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1학년 학부모님 1이라고 쓰신 분들도 많고 3도 많이 계시지만 1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신데 1학년 학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로와 희망이 있는가 또는 목표 대학이나 학과가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저게 의지는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이걸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 생각하셔야 되냐? 우리 아이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의지가 없다면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다 유튜브로 다 남고 다시 보기 다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긴장도가 되게 높아요. 오늘 긴장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야기 하나를 놓쳤는데 제가 그 1, 2, 3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은 0 이렇게 남기시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밑에 지금 아래 글에 보시면 2023 입시성공이라고 돼 있죠. 예. 3번이라고 쓰신 분들이 아직은 제 마음에 또 이투스 밴드의 마음에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시 성공을 우리가 다 기원하면서 그분들이 2024로 넘어오지 않아야 2024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24도 편해지는 거니까 그 2023 입시 성공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지금 2024나 2025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뭐야 우리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입시 성공을 기원하시면서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절대로 2024로 넘어오지 않게, 그래서 2023에서 끝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하게 그렇게 기원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 두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저기 2023 입시 성공 저렇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대학은 갈 수 있을까는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이렇게 5가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무엇보다도 의지, 그걸로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아이가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없으면 그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의지를 갖기 위해서 뭘 해야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거기 내신이 얼마야 가느냐? 이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화를 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를 시켜서 주요 교과와 전교과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가? 주요 교과와 전교과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궁금하시면 거기는 내신이 얼마야 가느냐? 그게 궁금하시면 그거를 조금 놔두고 나는 주요 교과와 전교과라는 거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주요 교과와 전교과를 알고 있는가? 교과와 과목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단위수나 등급이나 성취도 뭐 이런 말들의 의미는 알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별로 학년별 과목별 비율이 있다던데 이런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건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점검을 바탕으로 거기는 내신이 얼마야 갈 수 있는가를 그 다음에 알아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 내신이 얼마야 가지? 라고 궁금하시면 우선 먼저 저 개념들을 이 개념들을 알고 있는가? 그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밴드에 질문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질문하셔도 되고 또 유튜브 안에 있는 다른 제 영상들 보시면 되고 교평 영상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올라온 쇼츠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저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 그래서 저 개념을 알고 있나? 라는 거. 그러니까 저런 거 2번 같은 거 특히 교과와 과목 같은 거는 지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다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예. 자, 여기서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2개 이상은 아는 것 같다. 1번. 모르는 게 많다. 2번. 2개 이상은 아는 것 같다. 1번. 그거 2개 미만으로 나는 안다. 하나만 알거나, 저 다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2번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1번은 이제 2개 이상 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듣는 말도 있다. 그럼 2번. 2번. 2번이 많으면 좋은데. 2번이 생각보다 적네요. 수준이 높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예, 2번 괜찮습니다. 앞으로 많이 아시면 되는 거니까. 예, 앞으로 많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2번이라고 치실 수 있다는 거. 2번이라고 거기다 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모르는데? 그럼 이런 걸 알려면 너 걸 계속 들으면 돼? 아니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 그래서 그거를 자꾸 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우선 수능 성적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 수능 성적의 점수를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정시에 있다는데 그거는 또 알고 있나? 이거를 그래서 거기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되지? 라고 물으시는 또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1번 수능 성적의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수능 성적의 점수가 어떻게 나오지? 그거 그냥 학력평가 성적표처럼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수능 성적의 점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수능 성적의 점수는 원점수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몇 개 틀려야 가지? 그랬을 때 그 몇 개는 원점수잖아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없어요. 원점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를 틀려야 가지? 라는 질문은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과 나아가서 그러면 수능에서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건 어떻게 되지? 예,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입금 클립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거부터 점검해 보셔라. 이거부터 점검해 보시고 이걸 모르시겠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된다. 그 물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걸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걸 아시게 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쉬운 방법. 진짜로 이거는 막상 저 같은 사람한테 잘 묻지 못하시지만 뭐 몇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걸요. 대학을 가는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대학을 가는 쉬운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전형의 종류는 알고 계신가?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전형의 종류를 알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전형 요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형의 시기를 수시와 정시라고 알고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대학별 전형 계획 아니라 수시정시 모집요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수시정시 모집요강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본 적이 있는지 저런 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